이번 시간에 2단원 확률 두 번째 챕터였던 조건부 확률에 대한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 문제는 6번부터죠. 난이도는 하입니다. 다음 편은 두 지역 A, B의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여부에 따른 가구 수를 조사한 것이다. 두 지역에서 임의로 택한 한 가구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한 가구일 때 그 가구가 A 지역의 가구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딱 보니까 무슨 문제죠? 그렇죠. 조건부 확률 문제죠. 왜냐하면 1번 확률은 전체 경우를 봐야 되는데 여기 딱 단서가 있어요. 자, 뭐다 전제 조건이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한 가구 중에서 그 가구가 A 지역의 가구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설치, 미설치, 그리고 A 지역, B 지역 항목이 두 개이기 때문에 표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표를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전체 확률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전체 합계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한 가구래요. 그럼 이때는 분모가 뭐가 되냐면 전체 경우는 280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280 가구 중에서 자, 설치한 가구 중에서 그 가구가 또 뭐다? A 지역에 있는 우리가 바로 가구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가구는 74가구가 되는 겁니다. 자, 확률을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전체가 280입니다. 940이 아니라 자, 그 중에서 몇 가구다? 74가구가 되겠네. 74가구. 자, 그럼 약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로 약분하면요. 140이 되겠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죠? 그죠? 37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37이 소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140분의 37이 되고요. 자, 무슨 문제다? 조건부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표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어느 노래 경연에 참가한 가은이와 진수가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각각 0.8과 0.5라고 하네요. 자, 가은이와 진수가 각각 예선을 통과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자, 이게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명 중에 한 명만 예선을 통과할 확률을 이게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것도, 그러면 두 명 중에 한 명만 예선을 통과한다고 했으니까, 가은이는 통과하고 진수는 통과 못하는 그런 경우와 가은이는 통과 못하는데 진수가 통과하는 그런 경우로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자, 그럼 일단은 그럼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러면 가은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죠? 예선을 통과하는 뭐를, 그죠? 사건을 뭐라고 하자? A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번에 누가, 그죠? 진수가 예선을 통과하는 자,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자, B라고 할까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PA 자체가 그 뭐가 되겠어요? 그 0.8이 되는 거고, 자, PA 여집하고 당연히 뭐다? 0.2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PB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0. 얼마다? 5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PB의 여집합이 되는 것도 얼마다? 0.5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두 명 중에서 한 명만 예선을 통과한대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가은이는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진수는 통과하지 못할 확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가은이는 통과를 못하는데 진수는 통과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때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두 사건이 뭐라고 해서 서로 독립이죠. 네, 독립이면 뭐가 되냐면 교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뭐다? 곱의 법칙이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 주시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A는 얼마가 되냐면 자, 0.8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PB의 여집합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0.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0.5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것만 우리가 힌트로 준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0.5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죠. 1 빼기 0.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A 여집합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A의 확률을 우리가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계산해 놨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전부 다 풀로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B는 얼마가 되냐면 PB는 0.5가 되는 부분이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어요. 자, 그럼 답은 자, 0.8하고요. 뭐하고 0.5하고 곱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0.2하고 0.5를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8, 5, 40이니까 0.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하고 5를 곱하면 얼마다? 0.1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답은 얼마다? 0.5가 나오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그죠? 3번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독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집합의 확률 같은 경우는 그냥 곱해주죠. 그래서 곱의 법칙이 곱셈을
곱의 법칙, 곱셈 정리죠. 곱셈 정리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이때 2명 중에서 1명만 우리 예선을 통과한다고 했을 때 경우를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 문제도 개념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어느 과조회사에서 경품행사로 6봉지의 과자 중에서 한 봉지의 비율로 한 봉지도 굉장히 기분 좋다, 그죠? 자, 당첨권 한 장을 넣었습니다. 자, 이 과자 4봉지를 구입한 사람이 당첨권 한 장을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여러 번 이게 뽑는 거잖아요, 그죠? 과자에서 당첨권을. 자, 근데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중에 몇 번이 나오는가, 그걸 우리가 보는 것으로 공식에 대입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는 사건은 자 6봉지 중에서 한 봉지의 비율의 사건에서 당첨권 한 장이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때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6분의 1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물은 건 뭐죠? 네, 전체적으로 물은 거는 뭐냐면 몇 봉지를 구입했다고요? 4봉지. 그러면 4봉지 중에서 자, 우리가 당첨권이 몇 번? 한 번만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6분의 1은 확률로 몇 번? 한 번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6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이다? 3번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이게 지수에 1을 쓰지 않습니다만, 자, 합해서 몇 번이다? 4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을 적어준 거예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C1은 4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는 6분의 1이 되고, 자, 여기는 뭐다? 6분의 1이 되고, 여기는 6의 세제곱분의 12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럼 약분 한번 해볼까요? 자, 미리. 여기 약분 됩니다. 그럼 여기 얼마다? 3, 여기는 얼마다? 2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의 세제곱이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입니다. 그럼 여기 한 번 더 약분이 되네. 그러면 3 이렇게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분모에는 뭐가 되냐면 9 곱하기 6 곱하기 6, 그죠? 자, 그러면 36 곱하기 얼마다? 9 이렇게 되겠습니다. 6, 9, 54, 그러면 3, 9 얼마다? 27인가 더하면 324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되냐면 12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324분의 125 이렇게 됩니다. 예, 당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6봉지 중에 한 봉지밖에 없대요. 그래서 당첨 확률 6분의 1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품권 같은 거 했을 때 걸리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확률이 좀 낮습니다. 자, 독립시행 확률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파스칼은 그의 친구 드메레로부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24번 던져서 적어도 한 번은 6,6이 나올 확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확률을 구하여라. 단 36분의 35의 24곱 거듭제곱은 0.509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이 수학에서 이 단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 파스칼, 네, 초천재 수학자입니다. 확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그런 분이죠. 자, 그럼 살펴볼게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 일단 던진대요. 던져가지고 주인공이 되는 게 뭐냐면 6,6의 눈이 나온다네요. 자, 그러면 24번이나 던져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자, 근데 적어도 한 번 6,6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준이 뭐 적어도 한 번이 나온다는 말은 뭐가 될까요? 그죠? 한 번 나올 경우, 두 번 나올 경우, 세 번 나올 경우 모두 몇 가지, 그죠? 24번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경우는 너무 많아. 자, 그럼 이때는 무슨 사건을 쓰시면 되냐면 여사건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사건은 뭐죠? 그렇죠? 6,6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전체에서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요.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인데 6,6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한 번도 나오면 된대. 그럼 6,6이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36분의 얼마다 35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힌트로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뭘 구하면 될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체 중에서 우리가 뺄 거예요. 자, 빼는데 뭘 빼시면 되냐면 바로 24번을 던져서 24번 모두 다 뭐가 되겠습니까? 6,6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4번 중에 뭐다? 24번 다 우리가 어떻게 돼?
그쵸? 이게 나오면 안 된대. 자, 그러면 그때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36분의 35의 몇 제곱이다? 24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네모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게 한 번도 안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바로 이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자, 24C 24는 그냥 1이 됩니다. 그리고 36분의 35의 24 거듭제곱은 뭐다? 0.509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36분의 1의 0 거듭제곱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답은 얼마가 되냐면 0.49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주사위 던지는 건 독립시행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독립시행 문제이기 때문에 독립시행 확률 계산하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사건을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개가 결합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서술형 문제는 바로 11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작부터 난이도가 상이네요. 세원이가 인터넷으로는 맛집에 대한 후기를 검색하면 60%는 여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합니다. 그럼 40%는 그럼 누가 작성했을까요? 예, 바로 남자입니다. 자, 이때 여자가 후기를 작성했을 때, 자,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확률은 얼마냐면 0.6이고요. 남자가 후기를 작성했을 때는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확률이 0.5라고 하네요. 자, 세원이가 제공이 포함된 후기를 찾았을 때, 이 후기가 여자가 작성한 후기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딱 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바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죠. 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P금을 그어놨는데요. 자, 앞부분이 뭐다? 바로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공이 포함된 경우 중에서, 자, 후기가 여자가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여자가 작성했는데 뭐다?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그런 경우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사건을 좀 나눠야겠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그죠? 이때는 자, 후기, 그러니까 여자가 후기가 이렇게 됐죠. 후기를 여자가 작성한 사건을 뭐라고 한다? 자, A라고 하고, 자, 그러면 당연히 남자가 작성한 건 뭐가 될까? A 여집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슨 단어가 그죠?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건을 뭐라고 하자? 자,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죠? 자, 방향만 먼저 잡아볼게요.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무슨 확률 중에서, 그죠? 우리가,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B라는 조건에서 뭐다? 그죠? 우리가 우리가 작성 후기를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가 되겠어요? 바로 PB분의 PA 교집합 B를 구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그러면은 PA 교집합 B하고 PB를 구해주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자, 60%는 여자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PA는 얼마다? 0.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PA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자, 조금 전에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니면 뭐다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작성한 확률은 0.4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가 후기를 작성했을 때, 그럼 여자가 후기를 작성했으니까 A가 되겠죠. A일 때, 자, 뭐다?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대요. 자, 그러면 바로 B가 얼마가 되냐면, 바로 0. 얼마다 6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물었냐면, 남자가 후기를 작성했을 때 제공.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남자가 후기를 작성했을 때, 자,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냐면 0.5가 된대요.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힌트는 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구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PB를 구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되냐면 A 교집합 B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구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B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PB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됐습니다. 그럼 여자가 작성했는데 제공이란 단어가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남자가 작성을 했는데 뭐다? 제공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를 더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구해 주셔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PB 바이를 잠시 살펴보시면 요거는 그럼 뭐가 되냐면
PA분의 뭐가 되겠다? PA 교집합 P 나오는 거 맞죠? 자, 근데 그게 얼마가 되냐면 0.6이다 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PA 교집합 B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요. 그죠? 0.6하고 뭘 하고 곱하면 되겠어요? PA를 곱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PA를 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어떻게 되겠다? 0.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그럼 뭐가 되냐면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A 교집합 B는 뭐하고 뭐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PA에다가 뭘 곱하시면 되냐면 PB와 A를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PA는 얼마다? 0.6이 되고 PB바는 얼마다? 0.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힌트 한번 볼게요. 자, B바 A 여집합. 자, B바 A의 여집합의 확률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0.5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정의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PA 여집합분의 뭐가 되겠다? PA 여집합 교집합 B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확률은 뭐하고 뭐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A 여집합 확률에다가 바로 B바 A의 여집합 확률을 빼주니까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식을 잠시 정리하면 이 부분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A 여집합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바로 B바 A 여집합을 곱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나왔네. 그럼 A 여집합은 얼마다? 0.4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B바 A 여집합은 얼마였다? 0.5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다? 자, 0.36이 되겠고요. 0.4 곱하기 0.5를 하시면 0.2가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다? 0.56이 나오네. 그럼 우리가 구할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얼마다? 분모는 0.56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교집합의 확률을 벌써 구해놨습니다. 0.6 곱하기 0.6이네요. 0. 얼마다? 36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 56분의 36이 되는 거고요. 약분되는데요. 자,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자, 일단은 자, 사로 약분할까요? 그럼 사로 약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은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56분의 36이에요. 자, 근데 약분하시면 사로 약분하면은 여기는 얼마다? 14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얼마다? 4, 9, 36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14분의 9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가 우리가 대표적인 뭐냐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A와 B를 물었기 때문에 PB, 즉 뭐다?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가 작성하면서 그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작성하면서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패턴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잘 찾아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1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2번은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학생 중에서는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30명이고요. 없는 학생은 얼마다? 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학생 중에서는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은 10명이었다고 하네요. 자, 근데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인 사건과 자,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의 사건이 서로 뭐다 독립일 때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좀 문제가 복잡하다, 그죠? 자, 근데 이거 힌트 하나 드릴게요. 자, 이 문제의 힌트는 뭐냐면 좀 복잡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활용 문제에서 좀 잘 알려고 하면 그림이나 뭘 만들어야 되는데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표를 만드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왜 표를 만들어야 될까요? 자, 힌트가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뭐다? 남학생과 여학생. 또 하나는 뭐다? 그죠?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로하고 딱 세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물은 게 뭐죠? 자, 도서관 이용 경험 있는 여학생 수를 물었어요. 자, 그럼 이 여학생 수를 뭐라고 잡을 거다? X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시작이니까 소수령 문제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도서관 이용 경험이 뭐다? 있는 여학생 수를 뭐라고 하자? 그쵸? X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이제 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저번에 표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몇 줄 몇 칸? 이렇게 4줄 4칸짜리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그죠? 우리가 남학생, 여학생으로 좀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좀 표 잘 만들려고 하면 여기는 뭐다? 성별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뭐다? 합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용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용 경험이 있다. 그럼 있을 유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용 경험이 뭐하다? 없다. 물론 있다, 없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경우에 우리가 뭐다? 합계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그럼 남학생 어떻게 되죠? 남학생. 자, 남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몇 명이다? 30명이었대요. 자, 그 다음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은 20명이었네. 그럼 남학생은 몇 명이다? 50명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여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이 몇 명이다? 10명이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아까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 수를 뭐라 잡았다? X라고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볼게요. 그럼 여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여학생 수는 바로 10 플러스 X가 되고요. 자,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 플러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은 얼마가 되겠다? 30이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전체 합계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얼마다? 60 더하기 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또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학생 한 명이 남학생인 사건과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사건이 서로 뭐다 독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구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택한 사람이 그러니까 임의로 택한 사람이 남학생인 사건을 뭐라고 하자? A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뭐다?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서관 경험이 있는 그죠? 학생인 사건을 뭐라고 하자? 자, B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독립이니까 가장 중요한 힌트가 나오네. 바로 뭐다? 그렇죠. 우리가 독립인 경우는 자, 교집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PA 하고요. 뭐를 곱하게 돼 있다? PB를 곱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P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죠? 자, 그죠. 전체 몇 명 중에서 60 플러스 X명 중에서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학생이면서 도서관 경험이 있대. 그럼 얼마가 되냐면 60 플러스 X분의 30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PA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PA는 뭐냐면 남학생의 사건을 A라고 한대요. 남학생 모두 몇 명이죠? 50명.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60 플러스 X분의 얼마다? 50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PB 한번 구해볼게요. PB는 뭐다? 도서관 경험이 있는 학생의 사건이에요. 그럼 도서관 경험이 있다. 그러면 도서관 경험이 있으면 여기는 30 플러스 X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60 플러스 X 중에서 바로 뭐다? 30 플러스 X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거 계산하네요. 자, 그럼 일단은 그럼 양변에 뭘 곱하면 될까요? 그죠? 양변에 뭘 곱하시면 되냐면 분모를 우리가 없애 주셔야 되기 때문에 60 플러스 X의 제곱을 이렇게 곱할 겁니다. 요거는 밑에 적을까요? 자, 그럼 양변에 뭐 한다? 그죠? 양변에 60 플러스 X의 뭐다? 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당연히 약분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30에다가 60 플러스 X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50 곱하기 30 플러스 X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약분할까요? 그러면 여기 3으로, 그러니까 10으로 약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3에 60 더하기 X는 뭐에다? 5에 30 더하기 X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자, 180 더하기 3x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150 더하기 5x가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2항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항되면 얼마다? 마이너스 30. 그래서 나왔네요. x는 얼마다? 15.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그럼 답은 뭐가 되냐면 바로 여학생 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되겠다? 답은 정답 몇 명? 15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뭐다 적분부 확률 문제가 되는데, 자, 그냥 우리가 막 적으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소가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뭐를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보시면 남학생의 사건과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서로 뭐다 독립이기 때문에 그 독립을 우리가 정의로 인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상문제답게 많이 어렵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1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이고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고요. 한 개를.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4번 던진다고 합니다.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진 후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지는데요. 동전 앞면이 총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을 던지든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죠? 중간에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는 공식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또 조건부 확률이네. 그죠? 우리가 홀수 짝수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동전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사건을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그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뭐라고 하자? 그죠?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뭐가 되겠어요? 그죠? A 여집합이 됩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전의 앞면이 총 몇 번이다? 그죠? 2번 나오는 사건을 뭐라고 하자? 자,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죠? 예, 바로 PB를 우리가 구하는 게 우리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PB를 구해야 되는데, 자, PB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홀수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던졌는데, 앞면이 2번 나와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짝수가 나왔는데, 그 다음 뭐다? 우리가 앞면이 2번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주어진 힌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수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PA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PA는 뭐가 되냐면, 바로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6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홀수는 1, 4, 5가 되니까 3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다? 2분의 1이네. 그럼 당연히 A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여집합 확률이 역시 얼마다? 2분의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사건이 나눠져 있네요. 처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몇 번 던진다? 2번 던지죠?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뭐가 나왔을 때,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뭐가 되겠어요? 2번 우리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 2개를 2번 던지는데, 그 2번 다 뭐가 나와야 된다? 앞면이 나와야 된대.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 C2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가지고 몇 번? 2번 다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뒷면이 나올 확률로는 얼마가 되겠어요? 한 번도 안 나와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 C는 얼마다?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이 제곱은 얼마다? 4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다? 그죠? 짝수의 눈이 나오면 몇 번 던지죠? 4번 던져요. 자, 그럴 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동전 앞면이 2번 다 나와야 돼.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을 던졌는데요. 몇 번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2번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의 확률로 2번 나와야 되고요. 안 나오는 확률로 몇 번이다? 2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4C는 4P를 2픽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2의 4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약분하면 2가 되겠고요. 하나 약분하면 얼마다? 2의 세제곱. 자, 그래서 8분의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힌트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P의 B바 A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정의가 PA분의 뭐가 되겠어요? PA 교집합 B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의 확률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바로 PA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요? 자, B바 A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바뀌어요. 자, 얘는 그러면 P에 뭐다? A에다가 바로 뭐다? B바 A를 곱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구했던 B바 A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전체 경우는 A 여집합의 확률에서 바로 여집합이면서
B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구했던 바로 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 곱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PA 여집합에다가 P, B바 A 여집합을 곱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도 나왔네요. 자, 뭐가 되냐면 A 여집합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고요? 그죠? 우리가 바로 B바 A의 여집합을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그러면 PA가 얼마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B바 A가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다? 4분의 1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의 확률도 얼마냐면 2분의 1이 되는데, B바 A 여집합 조금 전에 구해서 얼마다? 8분의 3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2, 4, 8, 8분의 1 곱하기,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계산할까요? 그럼 8분의 1에다가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요? 자, 16분의 3을 우리가 더해주신 부분이네요. 자, 요거는 16분의 2야. 그래서 우리가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16분의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대표적인 무슨 문제냐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죠. 자, 근데 푸는 패턴이 항상 좀 비슷하게 나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서술형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상이고요. 이탈리아 수학자 파출리는 자신의 책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실었습니다.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이 게임을 해서 6번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기로 했다네요. 자, 그런데 7번의 게임에서 A가 4번, B가 3번 이겼을 때 게임을 중단한다면 상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분배를 하는데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자, A와 B는 비기는 경우는 없고요. 몇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단계에 따라 위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1번 게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때 A가 상금을 모두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경우를 좀 나눠야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현재 A가 4번 이겼기 때문에 최소 몇 번이다. 그죠? 2번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7게임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9번째 게임에서 누가, 그죠? A가 상금을 모두 가지는 경우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10번째 게임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A가 상금을 모두 가지는 경우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11번째 게임에서 자, A가 뭐가 되겠어요? 상금을 모두 가지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째 게임으로 갈까요? 12번째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6번 문제 이게 되기 때문에 6승 5패가 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11번째 게임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9번째 게임에서 상금을 모두 가지는 경우니까 일단 어떻게 되어 있어요? 8번째, 9번째는 누구와? A가 모두 다 이겨야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 중에 두 번을 모두 다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길 확률. 자, 우리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거든요. 우리 같기 때문에. 자, 그걸로 두 번. 자, 그리고 우리가 질 확률로 0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1 곱하기 얼마?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게임에서 A가 상금을 모두 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8번째, 우리가 9번째, 10번째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럼 10번째에서 우리가 된다는 말은 10번째는 누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A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서 딱 끝나는 거야. 자, 요 앞에 두 경기 중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만 이기면 돼. 그러니까 8번째 A가 이기고 우리가 9번째 B가 이기거나 8번째 B가 이기고 9번째 A가 이기나 같은 거거든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그러면 두 번 중에 몇 번? 그죠? 한 번은 우리가 A가 이겨야 돼. 그러면 이길 확률 2분의 1로 우리가 한 번 이겨야 되고요. 질 확률로 한 번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10번째 게임에서는 누가 무조건 그죠? A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서 요건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건 2분의 2 곱하기, 자, 2분의 1이 3번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8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계산할 월마다 4분의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게임에서 그러면 이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8, 9, 10, 11인데 11번째는 누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A가 무조건 이겨야 돼. 자, 그럼 이 앞에 3번 경기에서 그럼 A가 몇 번 이기면 될까요? 한 번만 이기면 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세 번 중에서 한 번 이겨야 되는데요. 자, 2분의 1의 확률을 한 번 이기면 되고요. 질 확률은 몇 번? 두 번 진 다음에 11번째 무조건 누가 이겨야 된다? 이제 A가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이건 얼마다? 16분의 3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이걸 다 더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1, 2, 3에 의해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1 하고요. 얼마? 또 4분의 1 하고요. 얼마? 자, 16분의 3을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16분의, 그러면 4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가 8, 11 이렇게 되는 부분이네. 자,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모두 다 상금을 가질 확률은 16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면요. 그러면 A와 B 상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한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길 확률이 A는 16분의 11이고 B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6분의 5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수비로 나타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답은 몇 대 몇이다? 그렇죠? 임으로 몇 대 몇? 자, 11대 5로 우리가 나누면은 상금을 공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케이스를 뭐다 좀 나눠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게임은 누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A가 이겨야 되는 부분입니다.